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만 어디에 새로 고속도로가 생긴다거나 또 열차나 지하철 노선이 새로 생기면 꼭 이런 갈등이 있죠. 무슨 역으로 하자, 무슨 톨게이트로 하자. 벌써 6, 7년 된 일인가요? 고속전철역을 천안역으로 하느냐 아산역으로 하느냐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지금의 천안 아산역이 됐습니다. 지하철역도 그렇습니다. 지명으로 할 것이냐, 또 근처에 있는 대학교나 기관 이름으로 할 것이냐. 장명서 가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참 쉽지 않죠. 1970년대 초 경상북도 구미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구미 지역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단 유치 추진위원회 장월상 위원장이 상기된 얼굴로 상공부를 찾았다. 공단 이름이 정해졌다면서요. 마음 가라앉히시고 일단 앉으시죠. 앉을 정신 없습니다. 그래, 공단 이름이 뭡니까? 일단은 한국전자공업공단으로. 이름이 와 그럽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공단이 있는 지역 이름을 붙여야 안 됩니까? 예? 구미전자공단이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와 그리 어렵게 한국전자공업공단이라고 합니까? 장 선생님, 이 전자공단은 범국가적으로 전자공업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지적 차원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포항제철은 뭡니까? 예? 거기도 한국을 대표하는 제철소인데 한국제철이라고 해야지. 지역민들의 여망을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면서 무슨 범한국적인 공단을 만든다 합니까? 장 선생님! 구미공단은 명분론에 눌려 최초의 명칭은 한국전자공업공단이 되었고 1973년에 가서야 수출산업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구미 수출산업공단이 됐다. 결국 구미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수출제일주의의 힘이었던 것이다. 오원철 대통령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 급히 찾아간 곳은 상공부 기계공업국이었다.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로 가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 기업들에게 특혜를 물붓듯이 주고 있는데 정부 탓이라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처음엔 전폭적으로 주기로 했다가 내자 50% 압작이 아니면 불가. 그러다가 나중엔 다시 내자 30%도 가능하다. 갈팡질팡하니까 신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몇 개서 나올 것 같소? 일본의 경우만 보면 처음에 30여 개사가 온다고 했는데 3분의 2는 보이콧할 것 같습니다. 네, 참. 결국 국내 기업들이 반발을 해서 이 꼴이 됐으니 책임은 국내 기업들이 져야겠지. 그렇다고 국내 기업들의 유치가 쉬운 것도 아니었다. 박 사장님, 이렇게 뵙자고 한 건 구미공단으로 금성전선에서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구미공단으로요? 어떻습니까? 우리 금성전선도 현재 부산에 있는 공장들을 더 이상 확장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구미는... 그럼 염두에 두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대전에다가 땅을 10만 평 정도 사두었습니다. 대전에요? 그리고 경기도 성남 쪽이 어떨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구미 쪽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라든지 직원들의 복지 문제가 좀... 예, 박 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별 매력이 없겠죠. 전자공업은 대도시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일시적인 이익만 생각하기보다는 큰 미래를 보고 생각을 좀 해주시죠. 오 비서관님, 다른 기업들 반응도 체크를 하셨습니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금성이 앞장서야 다른 업체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성전선이 먼저 들어가죠. 오원철 당시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의 말은 권유였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본래 청와대가 가진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거니와 그땐 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금성사는 구미공단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일본의 오리온전자나 고려전기 같은 기업들이 들어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뒷날에 가서는 적어도 구미공단에서 공단으로서의 효율성을 가장 잘 활용한 그룹은 금성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미공단은 입주업체들을 끌어들이는 투자 유치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정을 찾았고 그 후로도 확장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1974년 새해 벽두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974년 1월 23일) 구미공업단지에 입주해 시험 가동 중이던 윤성방직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날은 마침 구정, 즉 설날이었다. 직원들 모두가 귀향한 가운데 사소한 전기 누전으로 완전히 불에 타 한 줌 재로 변한 것이다. 특히 윤성방직은 박 대통령의 생가 근처인 상모동 근처에 있는 회사였다. 그 사건은 구미공단 건설 추진에 느닷없이 닥친 암초처럼 엄청난 충격을 주었거니와 한 기업인의 필생을 건 마지막 사업의 끝이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가가 송구스럽습니다. 윤성이야말로 전자공업, 섬유공업과 함께 면방공업으로서 구미공단의 삼두마차로 기대를 했었는데 도대체 공단을 만들면서 이 소방시설을 어떻게 했길래 이제 화재 보면 들었소. 예. 허나 복구 비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면방기업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이 복구 공사에 나도 힘을 보탤 테니까 용기를 내세요, 수사장님. 감사합니다, 카카.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윤성방직은 공장을 다시 지었다. 그러나 처음 계획했던 규모의 3분의 1에 그쳤거니와 절치부심하던 서가포 사장은 화병을 견디지 못해 몇 년 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카카. 1970년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공단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다. 직접 보고받고 직접 지시하는 시기였다. 구미수출산업공단 첫 이사장에 뽑힌 박승도가 박정희 대통령과 마주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박승도는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있다가 5.16 직후 예편했다. 임자도 알다시피 석 달 전에 방직회사 화재로 이 공단 분위기가 영 안 좋아. 그 분위기 일신시켜서 잘해봐. 응? 무역진흥공사 부사장으로 있었으니까 그 수출 문제를 잘 움직여봐. 예, 카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일본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네. 박승도 구미수출산업공단 이사장을 찾은 사람은 일본의 니흔 일렉트릭 부사장. 뭐요? 구미에서 나가겠다니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자, 차분하게 말해보십시오.
뭔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린 리온 일렉트릭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구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3,6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공장 부지까지 배당을 받고 조경 사업까지 끝낸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나가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철수 통보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닙니다. 본국에서도 이미 결정 났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왜 보따리를 써? 그 어디 소관이야? 최신부 소관입니다. 아마 전자교환기 제조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서 외국 업체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 할 판에 막 굴러온 호박을 걷어찬단 말이야? 아무리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국내 기업의 시장을 크게 잠식하거나 국내 공업의 발달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키워볼 생각은 안 하고 시장 잠식이 두려워서 내쫓는단 말이야. 이런 멍청한... 박 대통령은 노발대발했다. 물론 그때까지도 구미공단엔 몇 개의 굴뚝이 서 있을 뿐 허허 벌판이나 다름없었다. (1979년 9월) 12.6 사태 한 달 전이다. 경주 보문단지에 들렀다가 구미에 들른 박정희를 맞이한 사람은 박승도였다. 카카, 공단 남쪽에 인터체인지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대구나 부산으로 가는 차량들이 거리상으로 10km, 시간으로는 15분이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박 이사장 또 그 얘기야. 그게 지겹지도 않아? 응? 그지 우리 오원철수석한테서 얘기 못 들었나? 들었습니다. 구미에만 인터체인지를 2개나 만들면 각하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그래도 어쩝니까?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구 참, 그 임재 여저 늙으니까 더 즐겨졌네. 응? 그럼 도로공사 사장한테 얘기를 해봐. 응? 이제 구미공단도 이 돈도 많으면서 왜 그래? 알겠습니다. 또 상징탑인 수출의 탑을 세우고 싶습니다. 에이구, 그건 저 상공부에 가봐. 부탁이 많아서 더는 못 있겠다. 야, 박 이사장, 내 간다. 예. 알아서 잘해보거라. 알겠습니다. 박승도 이사장은 수출의 탑 건축 계획을 장의해준 당시 상공부 장관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러나 예산 낭비라며 거절을 당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박 이사장은 장관 결재를 올리면서 동시에 탑신에 새길 휘호를 청와대 비서실에 품신해 두었던 것이다. 카카, 구미공단 수출산업의 탑 휘호를 좀... 수출산업의 탑? 당장 쓰지. 오수석, 가라. 그렇게 대통령이 휘호까지 써서 내려보냈으니 장관이 돌려보낸 수출의 탑 건축 계획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제2경제수석입니다. 아니, 정부 위계 질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일개 공단 이사장이 직접 청와대에 휘호를 부탁해도 되는 거냔 말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거지라도 휘호는 대통령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1967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전자공업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4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자는
세계 수준으로 성장했고 구미는 여전히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로 있습니다.